자, 이원주의 티커서치 시간입니다. 벌써 12월까지 됐어요. 12월 1일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까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된 거죠. 자, 오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 자료를 네. 발간을 해서 이제 자료 내용 자체는 좀 방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개입주의적인 정책들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경제나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 이제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S&P 500이 내년도에 이제 3,300에서 4,000포인트 정도 밴드로 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부라든지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과거에 어땠을까요? 네, 일단 지금이랑 가장 유사했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좀 개입주의 정책들이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72년에 닉슨 대통령 재선을 좀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럼 빨리 이렇게 경제를 살려야 되다 보니까 좀 개입주의 정책 같은 것들이 좀 심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금태환 폐지를 네네. 그 당시에 했었고 이거랑 동시에 진행했던 게 내수 물가랑 임금과 월세 같은 것들을 강제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물가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수입 물가는 금태환제도 폐지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수입 물가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올라가는 수입 물가는 비용이고 네. 그리고 내수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계속 적자가 났던 거죠. 그렇겠네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기업들은 투자를 크게 위축시켰고 그게 큰 실업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이런 시장 개입주의 정책들이 좀 예상치 못하는 결과들을 많이 낳는다라는 첫 번째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네.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2011년 전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진행한 이제 1705 론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1705 론 프로그램에서도 결국에 원래는 민간은행이 어디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석하고 신용평가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당시에 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이 대출하는 거에 보증을 정부가 서줬기 때문에 네.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실사 같은 것도 안 하고 실용평가 그냥 막 빌려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파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의 보증으로 대출을 많이 받고 파산하고 납세자의 손실로 끝나는 좀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승자를 선택하면은 가장 물건을 많이 생산해주는 쪽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근데 정부가 선택을 하면 좀 다른 요인들로 선택이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물가를 잡으려면 수요도 줄여야 되지만 네네. 공급도 늘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개입주의 정책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이 잘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게 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도 좀 많이 여러 가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을 설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이 되게 개입주의 정책들이 너무 많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일단 IRA 같은 경우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승자를 선택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정말 실제 생산량을 많이 늘려줄 기업으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선택한 산업에 승자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쪽으로도 VC 투자 자금도 몰려가는 좀 그런 트렌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물가를 잡으려면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네네. 근데 지금 시추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 주정부들이 원래는 유가가 올라가면 시추 활동도 같이 올라가는데 네. 2021년부터 이 트렌드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유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지금 항상 주정부 허락을 받고 이 오일 업체들이 시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추 완공량이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내년도에 생각해 보면은
제로 코로나, 중국에 이런 것들이 해제되는 이슈들이 터지게 되면 갑자기 원유 수요가 급증하게 됐을 때 이런 환경이라면 유가 변동성도 좀 심할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 뭐 원유 시장, 신재생 산업 너무 시장 개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물가 잡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항상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시장이 좀 녹록지 않을 거란 말씀이실까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그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끝냈던 것도 네네. 수요를 잡았던 거죠 일단. 네네. 이번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뭐 법인세도 줄여주고 시장 개입도 줄여주는 전반적인 시장의 자율도를 높여주는 정책들을 병행했기 때문에 수요는 줄고 공급도 늘어서 이제 물가가 잡혔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는 잡고 있는데 좀 탈세계화나 뭐 신재생의 전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입주의 정책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도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좀 가파르게 잡히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은 고금리가 조금 유지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추정치는 떨어지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조금 어제도 좀 증시가 급등하는 바람에 네. 한 S&P 500이 18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업황이라면 내년도에 연말까지 가보면 네. 지금보단 조금 하락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수보다 내년 S&P 500 지수가 좀 더 낮을 것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밴드 보고 계세요? 3,300에 3,40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네네. 주된 근거는 이제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EPS가 이제 지금 한 230불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연말까지 가보면 기업 실적 어닝이 계속 조정되기 때문에 네. 210불 정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PER은 지금 히스토리컬리 평균이 한 16배 정도인데 지금 이미 18배니까 너무 높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파월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느린 거는 맞는데 이걸 좀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목적으로 너무 경기 침체를 안 일으키면서 가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게 최종 금리는 꽤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러면은 지금 18배 밸류에이션을 주는 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10불 정도에 한 16배 주면 한 3,500, 4,000포인트 이 정도 밴드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투자라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증시에서도 분명히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실제로 최근에도 전체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일단은 네 가지고요. 네네. 일단은 전통 에너지, 그리고 보험, 철강, 그리고 정부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B2G 산업을 좀 네네. 좋아하고 있고요. 전통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내년도에 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너무 지금 낮춰놨기 때문에 많이 이걸 다시 썼죠? 채워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시추허가를 결국에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미드스트림 업체를 좋아했는데 지금 같은 시황에서는 왜냐면 최근에 외에서 그러니까 미국 외에서 투자자들은 미드스트림 업체를 사게 되면은 매도 금액의 세금을 10% 매기는 이슈가 생겨가지고 기업 이름에 뒤에 LP 붙은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최근은 오히려 뭐 쉐브론, 뭐 이제 엑손모빌 같은 기업들을 좀 더 좋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험 쪽에서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 경기에 안 민감한 업종이 대표적으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가 내려갈 때 수혜 보는 섹터가 보험이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철강업이 투자가 엄청 안 돼 있는데 미국 내에. 네네. 근데 지금 미국 제조업 리쇼잉이나 이런 걸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철강 수요는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랑 별로 연동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 내수 철강사 중에 2등 업체인 스틸 다이내믹스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이 지금 너무 늘어나고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네네. 정부로부터 돈을 버는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고성장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부주 알렌 해밀턴 홀딩스라는 기업을 뭐 하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일까요? 예를 들면 한 퇴역 군인, 뭐 석박사 네네. 인력들을 한 2만 명 정도 구축을 해놓고요. 정부가 뭔가 탄도미사일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추적 장치 개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네네. 그거 이제 들어주고 수주 받아서 돈 버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부젤런 해밀턴 홀딩스까지 자, 이렇게 전통 에너지 기업 그리고 보험 기업, 철강 기업, B2G 기업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그리고 내년까지는 좀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